안녕하세요. 오늘 제 10강 실증주의 과학관의 기본 요소 혹은 실증주의 과학관의 교의,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고요. 7가지 얘기인데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조금 다른 형식으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 정리가 이제 중요한 게 이것에 대한 비판이 어느 부분에서 비판이 나올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단계, 전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림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실증주의 과학과는 인식론적으로는 경험주의, 존재론적으로는 소박한 실제론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림을 보면 그 큰 위에 타원, 현상, 규칙성을 근거로 경험적 법칙을 만든다. 이거 그 근거는 경험 데이터, 관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뭐 표출, 대상,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 실증주의에서는 현상 그 자체가 있고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인식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역점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주의적 인식론을 가장 중요한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 교의를 이렇게 7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인간의 정신은 백지 상태로 시작한다. 두 번째, 어떠한 지식의 주장은 경험이나 실험에 의해서, 관찰이나 실험이라는 경험에 의해서 시험 가능하다. 따라서 3. 관찰될 수 없는 존재, 실체에 대한 지식 주장은 과학적 논의에서 배제된다. 4. 과학적 법칙은 경험의 일반적인 반복적 유형에 대한 진술이다. 5. 현상의 과학적 설명이란 포괄 법칙에 의한다. 6. 설명과 예측은 대칭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7. 과학의 객관성은 사실 관찰 경험에 의해서 확증된다, 보장된다. 이렇게 많은 경험주의적 과학관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지식이 어떻게 획득되느냐? 이 타블라라서라 그러죠. 인간은 아무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상을 보면서 대상으로부터 감각자료, 센스 데이터를 받아서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하면서 감각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고 이러한 관념들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과 그러면 사과는 둥근 형태이고 빨간색을 띠고 있고 가운데 꼭지가 있고 먹을 수 있고 이러한 생각들이 연결되어서 사과라고 하는 지식을 갖게 되죠. 물론 사과도 푸른 사과도 있고 빨간 사과도 있고 노란 사과도 있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과에 대한 감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과를 인식한다 라고 하는 것이 경험주의적 과학관, 경험주의적 인식관의 핵심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 이제 한편으로는 뭐 나중에 또 이제 비판, 문제점을 검토할 때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현대 경험주의자들은 지식을 얻는 과정, 우리가 아까 감각 자료를 통해서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을 얻고 사물 간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데 이 인식하는 과정하고 이렇게 해서 얻은 지식을 테스트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어떤 A와 B의 관계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어떻게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하자면 발견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테스트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하면 맞다고 생각하고 참이라고 생각하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B의 과정, A와 B의 관계에 대한 설정된 명제, 가설적인 명제가 테스트를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과정은 정당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A와 B가 왜 그런 가설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은 발견의 맥락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왜 이런 구분을 하느냐? A와 B가 관계를 어떤 식에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 자체에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의 지식이 경험에 바탕을 둬야 된다. 그건 좋아. 오케이. 그런데 어떻게 두 별개의 사건이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가설을 발견하는 과정, 가설을 만드는 과정, 이거는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지식 주장을 했는데 claims to knowledge 이런 것이 사실이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참인지 아닌지는 뭐에 의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죠. 증거를 통해서 확인한다. 이게 경험주의적 인식론의 핵심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경우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진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른 녹색 치즈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생각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옛날 같으면 확인할 방법도 없지만 저 문장은 과학적으로 테스트가 가능한 문장이죠. 어떤 형식으로든지 정말 녹색 치즈로 됐는지 보면 되니까. 그런데 두 번째 문장, 신은 독실한 신자에게 복을 줄 것이다. 신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고 신자가 독실해야 되고 그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고 이건 확인할 방법이 없죠. 따라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런 증거가 있으니 이게 사실이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어떤 치명적인 질병 환자들이 병원 말고 또 다른 부가적 치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더 부가적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보다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부가적 치료는 효과가 없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가? 방금 말한 그 사실에 의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부가적 치료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치명적 환자 중에서도 더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부가적 치료를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치명적인 질병 환자가 부가적 치료를 받으면 더 일찍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한편 또 결정적인 증거, 지금 얘기한 듯이 기존에 있는 진술을 완전히 뒤집는 증거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명제, 과학적 명제는 시험을 통해서 확증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찰될 수 없는 존재, 실체에 대한 주장은 배제한다.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받아들일 겁니다. 그죠? 신의 의도라든지 자연의 목적이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하는 설명들은 과학적 설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센세이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어떤 생물이 이렇게 저렇게 진화되어 가지고 상황에 잘 맞게 된 것을 이제까지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신이 계획한 바야. 이렇게 얘기하면 됐는데 다윈이 화석 자료를 쭉 보여주면서 설명하라는 거죠. 신의 의도를 도입하지 않고도 이런 상황에서 애들이 이렇게 발전했다, 진화해 갔다를 설명을 하는 거죠. 관찰될 수 없는 존재, 신을 끌어들이지 않고 설명을 해라. 이제 과학적, 실증주의적 과학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도 또 문제가 있어요. 뉴턴의 만류인력을 보면 만류인력 본 사람이 없어요. 만류인력이 상당히 많은 현상에 적용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행성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달의 궤도라든지 바다에 밀물, 썰물이 생기는 것들 다 뉴턴의 만류인력 가지고 설명을 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설명을 하는데 만류인력 자체를 본 사람은 없죠. 또 원자나 분자라고 하는 개념도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해서 분자를 상정해보자, 원자를 상정해보자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발견을 했지만 처음에는 보지 않고도 그렇게 상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관찰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주장은 100% 배제해서는 안 되겠죠. 만류인력 이론이 설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것이 나름 호소력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생명이 왜 이렇게 발전하느냐 할 때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 인간이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 그 생명력을 어떻게 찾을 건데, 그 무의식을 어떻게 찾을 건데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은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가짜 과학적 설명이다. 가짜 과학적 진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측면에서 한편 의의가 있는 주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찰 불가능한 실체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네 번째, 과학적 법칙은 경험의 일반적인 유형, 반복적인 유형에 관한 진술이다.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듯이 타원에 여러 가지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경험적 법칙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규칙성이 쌓이고 거기에 대한 진술들이 일관되면 우리는 그것을 법칙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작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명확한 법칙이라고 봅니다. 또 통계적 법칙도 말하자면 반복적인 발생을 근거로 한 법칙입니다. 통계적 법칙 중에 많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반감기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물질들은 방사선을 방출을 하고 그럼으로써 원자 수가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반으로 준다. 그걸 반감기라고 그러고 그것을 이제 그 원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감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 고고학적 사물들의 연도를 측정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딱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이거는 몇 초, 이거는 몇만 년, 뭐 몇백 년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통계적으로 반복된 유형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학적 법칙으로 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물학의 예를 보면은 이렇게 딱 맞는 보편적 법칙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만들어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법칙을 찾아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례로 그 멘델의 유전 법칙을 듭니다. 멘델이 이제 콩이 뭐 찌그러진 콩이냐 둥근 콩이냐 어떤 색의 콩이냐 교배시켜 봐서 이게 지날수록
특정한 유형을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법칙, 통계적 법칙을 알아냈는데 이게 세대를 건너뛰어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멘델의 법칙이 중요했던 것은 그렇게 단순히 보는 경험 법칙을 찾아내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뭘까? 그건 보이지 않는 건데 그 이유를 추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성과 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우성만 나타나고 이렇게 저렇게 만나면 우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성이 나타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둥근 노란 콩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라면 그 안에 무언가가 있어서 나중에 표출되기도 한다. 그거는 유전자라고 설명을 해보자. 당시에 유전자라는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나중에 이제 유전자의 구조도 나중에 이제 발견을 하죠. 그래서 과학적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경험에 따른 단순한 일반화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으로 어떤 이유로 일어나겠는가까지가 들어간 게 과학적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뉴턴의 법칙에서도 그렇고 멘델의 법칙에서도 그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류인력이라고 하는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경험과 이럴 것이라고 하는 이론적 전제가 합쳐진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데이비드 휴메의 귀납의 문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휴메는 당시의 경험주의 철학을 보면서 많은 부분이 좋지만 그 경험주의 철학이 기본적으로 귀납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철저한 회의주의자였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죠. 해가 동쪽에서 떠오른다. 내일도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근거는 뭡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추론인 겁니다. 그죠? 이제까지 쭉 이렇게 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현상이 있었으니까 이런 결론을 냈는데 과거에 그랬으니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귀납법의 추론은 귀납법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례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해서 일반화되어 있고 잘 맞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근거가 없어서 우발적인 일반화인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드는 얘기가 모든 고니는 희다죠. All swans are white. 그 백조라 그러면 흰새니까 이 말이 안 맞아서 제가 곤이라는 말을 바꿨는데 모든 고니는 희다. 어떤 과학자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가지고 검은 수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경험적 법칙의 일반화된 경험적 법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연이었을 뿐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경험적 일반화, 경험적 법칙, 경험만을 가지고 법칙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저런 예외적인 상황도 있고 뉴턴의 경우나 멘델의 법칙을 보면은 거기에 다른 이론적인 요인이 경험에 의하지 않은 어떤 전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실증주의적 과학주의에 따르면 과학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려는 현상이 일반 법칙의 사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포괄법칙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포괄법칙이 있고 어떤 사례가 그 포괄법칙의 한 사례로 증명이 되어 속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포괄법칙이 예측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 사건을 설명한다면 이것이 바로 과학적 설명이다 라고 실증주의적 과학관에서는 금과 옥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어떤 잠자리가 4월 며칠 날 되면 동시에
이 애벌레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갖게 되는 것은 낮의 길이가 얼마이고 온도가 얼마 이상 되었을 때 날개가 생긴다라는 보편 법칙이 있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낮의 길이가 몇 시간이 되었고 그때 온도가 몇이었다 라고 하는 조건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날 애벌레가 날개를 달았다 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애벌레는 4월 17일에 우화했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이러한 사건을 하나의 보편 법칙과 그 조건의 진술에 따라서 사건이 설명된다면 이런 것을 바로 과학적 설명의 전형, 모범이라고 생각했고 이래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편 설명일 뿐만 아니라 또 예측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보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 낮의 길이가 얼마 되고 기온이 얼마가 되면 잠자리 애벌레가 날개를 달 것이다를 예측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실증주의적 과학에 의하면은 설명할 수 있으면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설명과 예측의 대칭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날개가 나지 않았지만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날개를 달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날개가 달렸으면, 사건이 발생했으면 이런 법칙과 이런 조건에 의해서 그것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성입니다. 과학이 형이상학이나 신학과 다른 이유는 팩트에 의해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을 떼놓고 개인적인 가치를 떼놓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학의 객관성은 시험 가능한 사실 진술과 주관적인 가치 판단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주관적인 가치 판단 없이 시험 가능한 사실 진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진술은 객관성을 갖는다. 이제 그러면서 과학적 진술의 형태와 그렇지 않은 진술의 형태를 구분하면서 이런 것은 과학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 이건 과학으로 따질 수 없는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관찰 가능한 속성에 의해서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예컨대 고문은 악이다 라고 하는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한편으로는 객관성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치 판단을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용어로 바꾸려고 합니다. 사회의 목적은 각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행복을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무엇이 행복을 보장하는 방법이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느끼는 고통과 즐거움을 비교해 봤을 때 즐거움이 더 큰 상태다 라고 정의를 하면 사회가 행복을 보장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명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 실증주의적 과학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 획득의 과정, 그 다음에 배제되어야 할 것, 설명, 법칙, 예측, 객관성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논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표준적 과학 방법은
과학적 혁명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한마디로 잘라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어떤 논리에 의한 것인지 다음에 실증주의적 과학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